네, 2014 새로운 시장이 개막이 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래량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을지 상승 반전할 기회는 없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요, 외국인이 3거래 만에 소폭 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도 1950선 턱걸이했고요. 코스닥은 18거래 만에 50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서야 시장이 좀 안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제장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네. 장중 한때 상해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 반전하기도 하였지만 9일 개최되는 금통위 금리 인상 가능성 영향으로 재차 반등을 좀 시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이 동시 매수 전환을 했죠. 외국인들은 현물로 한 526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선물은 774계약 정도를 매수를 했죠. 환율 안정화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인한 IT 업종이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하락폭이 컸던 건설 업종이 4분기 실적 부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한번 체크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IT의 상승을 견인한 어제 시장에 비해서 네. 지금 새해 들어서는 사실 IT,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분에 인해서 엔화 속도 조절 가능성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요. 국내 증시 변동성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4분기의 국내 기업 실적, 특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부진이 주가의 어떤 바로미터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상해 증시에 대한 부진이 국내 증시 반등을 제한할 여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수급 주체들이 엇갈린 모습으로 추가 상승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상을 보게 되면 1968포인트의 저항선에 부딪히기 때문에 당분간 매물 소화 과정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업종 대표주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인식으로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의 연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약간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좀 보합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락으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보합으로 보고 싶습니다.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네. 현재 대형주에도 프로그램에 의한 시장의 지락하락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중소형주 장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가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중소형주가 시장을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좀 눈에 띄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을 보게 되면 섹터를 보게 되면 태양광과 반도체, 내수주가 좀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네. 태양광에서는 폴리실리콘 현물가가 좀 상승하기 때문에 대표주로는 옥시아를 꼽을 수 있고 중소형주장에서는 S에너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고 태양광 발전소 개발에 대한 어떤 S에너지 물적 신규 부인인 S파워의 설립 기대감이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주는 S에너지를 좀 추천드리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현재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1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 좀 들어 올라갔던 PSK를 좀 추천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역시나 4분기 실적이 지금 그렇게 수치가 크게 올랐다, 아니 떨어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선방했다라는 컨센서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의 어려운 조건을 감안한다면 선방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내수 중에서도 상당히 증설된 테이블의 가동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세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쪽에서 좀 잡아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랜드에 대한 주가 흐름이 잠깐 나왔었는데 어제 네.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신다면 어느 정도대에서 접근해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한 7% 이상을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한 달 전에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거기다가 그 외국인들보다는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한 130만 주를 한 달 내내 매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눌림목이 어디 가격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현재 가격대를 좀 보게 되면 어제 가격 대비해서 매물대 박스권 돌파를 지금 했기 때문에 32,500원 그 언저리에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접근해 보시면 트레이딩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